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의 부장들 회의에서 방송부장을 맡고 있는 저는 도부장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배당락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영향으로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3,000선 밑으로 코스피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제까지가 마치 연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지내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내년엔 어떻게 하면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많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회의 참석하시면 자세한 이야기들 얻어가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노란통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회의에 참석을 해주신 저희 부장님들 불러봐야겠죠. 이주연, 허반석, 민경철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고 놀러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즌인데 개근상 이런 거 없나요? 그럼 제가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받고 싶은 선물이 어떤 건지 한번 네. 저 말씀을 로봇 청소기랑요. 로봇 예. 청소기. 그리고 메타버스를 볼 수 있는 XR 기기. 이런 것도 괜찮고. 그 에어드레서 이런 거. 네, 저는 말하라고 하면 다 얘기하니까 세 개 얘기했으니까 하나씩 골라 잡아 주시면 되겠네요. 네, 나는 피디님 들으셨죠? 그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나는 이 상만큼은 좀 받고 싶다 이런 상이 있나요, 혹시 부장님들? 이건 그냥 스몰 토크인데. 사실 제가 개그 욕심이 많은데 개그상. 예,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언을 네. 늘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예, 하지 않는 걸로. 나는 개근상, 허 부장님은 이겼네요. 개그상. 예, 우리 민경철 부장님 뭐 받고 싶은 상? 웃다가 콧물 날 뻔해가지고 굉장히 위기가 있었지만 예, 개그상을 또 노리시는 건가요? 일단 저는 이제 네. 상한가 부장으로서 일단 대한민국에서 상한가를 가장 많이 잡은 전문위원으로서의 상한가 대통령 상? 표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예, 네, 제가 이야기를 정부 쪽에 한번 해보도록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 알겠습니다. 만들어줄 수 있는지. 우리 이 부장님은? 모르겠어요. 별 상 같은 거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건강상 이런 거 어떤가요? 건강 의미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이 부장님 요즘 바쁘셔가지고 네. 도너리 스탁도 하시고. 그렇죠. 이제 잘 되고 있는데 네. 또 관뚜껑 닫히면 안 되는 무슨 거니까 소리 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예. 오래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하자. 네. 아버지들의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또 집안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아빠상? 아빠상 정도? 예, 알겠습니다. 훈훈하게 저희끼리 상을 좀 만들어서 가져보는 자리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또 본격적으로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상장을 다들 받고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 오늘도 방송 진행을 해볼 텐데 노란통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저희 이렇게 건강상 혹은 아빠상 그리고 개그상 그리고 상한가상 노리시는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장님들이 보신 오늘장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배당락 영향이 당연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자 누구시죠? 네, 전것 같아요. 네, 아버지상 우리 이 부장님 오늘 네. 시장 브리핑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일 미증시가 이제 한 4일 연속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전고점 부근에서의 이제 매물 부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증시는 미증시 조정 나왔다, 그래서 이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배당을 주는 종목들 아무래도 좀 대형주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금융주들 이런 부분들 이제 배당락 나오면서 아침부터 좀 눌련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도너리 스탁에서 내일장 전략을 얘기 드릴 때 아침에 분명 시장이 조정이 나올 거니까 매수 기회로 이제 좀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런 부분들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배당락을 빼면 우리나라 지수는 오늘 양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조정을 매수 기회로 좀 삼으셨던 분들, 전기전자 섹터 오늘 좀 조정 나왔는데. 외인들이 많이 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좀 저점 매수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가는 놈이 더 가고 달리는 말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굉장히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테마들이라든지 섹터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 메타버스라든지 NFT 잠시 조정을 좀 받긴 했었지만 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또 우리 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로봇 테마들도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강하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고 돈이 쏠리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 뭐 단기적으로 눌림 자리를 공략하시든 하는 게 좀 빠르게 승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그동안 조정받았던 어저께 이제 뭐 컴투버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야기했었죠. 장중에 이제 거래대금이 가장 5천억 이상 나왔던 컴투스 홀딩스 맞나요? 컴투스 홀딩스. 네. 예, 컴투스 홀딩스. 뭐 아무튼 그 종목이 이제 가장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메타버스 바톤 터치를 받고 후발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돌아온 메타버스, NFT, 거기다가 이제 홀로그램 관련주들까지 오늘 조금 상승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았다 생각이 들고 네. 테마들도 지금 박스권 흐름에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괜찮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먹을거리는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배당락 영향을 고려를 하더라도 국내 시장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 지금까지 쉬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급등해주는 하루였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기사들이 배당락을 감안하고서라도 시장이 굉장히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수급적으로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긴 했지만 개인들이 또 순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이렇게 회피하려는 물량이 정말 많구나라는 거 오늘 또 한 번 느꼈거든요. 정말 악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진짜 이 차기 대권 주자분들께서 후보분들께서 뭐 이렇게 고려를 많으신데 해주십사. 정말 이거는 개선돼야 되는 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회에 계신 분들께서 네. 좀 고려를 해서 이걸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일단 던지는 거죠. 일단 그것 때문에. 연말이 되면 세금 회피를 위해서 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던지지 말고 세금을 내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신 네, 분들이 네. 계신데 결국은 또 팔았다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굳이 내가 기업이 정말 괜찮고 투자의 관점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도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매년 연말 되면 반복이 되는 거 네. 누가 좋은 일입니까? 결국은 외인과 기관들밖에 좋은 일이 안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진짜 신경을 써서 국민들을 위해서 통합개미들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재테크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이런 거 좀 개선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테마 부장님을 국회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부장님 아닙니다. 여기서 사라지시는 건가요? 네, 똥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도 오늘 수급을 보면서 그걸 좀 뼈저리게 느꼈는데 관련돼서 시장에 대해서 우리 허 부장님 의견도 궁금하네요. 부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뭐 앞서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뭐 참 다 팔았다가 다시 또 다 사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한 현상들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개인이 코스피에서 1조 9,600억 원 이상 많이 팔았어요. 매도를 했고요. 네. 코스닥에서 1조 1,200억 원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그것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코스피에서 1조 8,400억 원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 1조 1,400억 원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조금 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매도를 할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금융투자 수급에서 전일 1조 4,500억 원 정도를 순 매수를 했는데 오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1조 4,900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샀던 것보다 더 많이 좀 매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은 탄력성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이 매도세에 의해서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사봤자 지수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나왔다. 이런 부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양도세 회피성 매물출회가 28일을 기점으로 매도가 완료됐지만 또 기준일은 12월 31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 또는 종목들이 대폭 상승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 거래일에 개인들이 추가 매물을 좀
낼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었지만 오늘 지수 상황과 종목 상황들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개인들이 다시 매물을 쏟아내야 될 일은 좀 적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다 팔고 살 거 다 했으면 다시 한번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일 산업부 발제에서도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짧게 어저께는 CE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확정적인 이벤트 1월 5일부터 8일까지 CES 있고요. 그리고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JP모건에서 진행을 하는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슈를 받거나 수급적으로 단발성 수급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국내 시장에는 조금 또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관련된 종목들 한번 찾아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지수의 추세는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그려나갈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남아있는 그리고 다가올 확정적인 증시에 남아있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허반석 부장님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것만 들어도 이번 연도보다는 2021년보다는 내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걸 알 수 있죠. 내일 산업부 발제에서도 2022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막내 우리 민 부장님 상한가 부서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방송에서 다루는 종목들이 잘 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일단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심장이 매일매일 뛰어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상한가를 심장은 안 뛰면 죽어요. 네, 부장님. 그렇습니까? 네, 아침마다 이제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났는데 예. 오늘은 사실 상한가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시간으로 상한가를 잡아버렸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시간으로 상한가를 또 잡아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오늘 오늘 장 시장,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그러니까요. 우리 개별 종목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순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시총 작은 우리 코스닥 종목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던 장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종가 베팅 종목들, 내일의 부분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잘 갔는데 그 중에서도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테마를 하나 또 차지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시간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우리가 체킹을 해보니까 네. 자, 로보티즈 우리 로봇 1탄에서 다뤘죠. 2주 전에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 또 시간에 상한가를 쳤어요. 자, 그리고 뭐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로보스타, 우리 로보로보, SPC 시스템. 자, 상한가를 로봇 관련주로 4번 잡았는데 또다시 시간으로 상한가 플러스 추가 시세를 만들었다라는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네. 만약에 또 잘 간다면 네. 로봇도 3탄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가 밥 있는데 먹듯이 가는 것 같아요. 밥 먹듯이. 네,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올 한 해 네. 12월 달 로봇 관련주로 상한가 많이 이제 잡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서경의 부장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이제 다음 새롭게 시작되는 테마, 네. 그 테마에 처음 상한가 나오기 직전에 그 시세를 우리 내년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종목 심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한가 부장님이신 민 부장님의 오늘장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강세를 띄었던 특히 로봇 관련주들 시외에서도 시간 외에서도 움직인 모습들 포착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종목을 보는 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어떻게 기르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2022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내년도를 보는 데에도 의의가 있겠죠. 그래서 2021년 우리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었던 탑10 기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올 한 해를 장식을 했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총 10개의 뉴스를 탑10으로 저희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눈에 띄는 건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을 돌파했을 때의 내용들이 있고 또 국내 투자자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했다라는 기사. 다음으로는 공모금액 사상 최대 IPO와 관련된 이야기들 많았고요. 쭉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현재 출처가 찍혀 있는 기사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10개의 기사를 저희가 헤드라인을 쭉 뽑아왔는데요. 부장님들도 미리 좀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0개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나니까 한 해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부장님들이 한 해를 쭉 돌아봤을 때 계속 우리 시장에서 보시면서 이 키워드나 기사 정도는 기억하고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기사가 있다면 이야기를 좀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부장님은 혹시 테마 부서로서 어떤 기사가 좀 눈에 띄던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하락장이 왔던 하반기가 이제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좀 기억에 남으니까 네, 뭐 7월, 8월, 9월 뭐 이렇게 계속 하락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시장을 뜨겁게 그리고 수익을 많이 줬던 그런 테마가 아무래도 메타버스 NFT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쪽이 저는 뭐 계속해서 기억에 좀 남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좀 궁금한 궁금하죠. 부분도 네. 있고요. 그리고 뭐 인류 생존 테마를 맞네요. 만들어줬던 네.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뭐 친환경, 뭐 그린 뉴딜, 네. 뭐 뉴딜 정책, 요 키워드도 한 해를 또 뜨겁게 달구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죠. 자세한 키워드들은 뒤에 가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우리 허 부장님은 뭐가 눈에 띄시나요? 그 9번 9번. 좀 나오는데요. 상장사, 상장사 네. 결산 실적 사상 최고치 달성이라는 기사는 실적에 대한 네. 내용이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전망치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 시총 또는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 매출, 당기순이익 중에서 시총 상위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인가를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비중의 30%를 차지했던 적도 있고 그것을 넘어섰던 적도 있고요. 당기순이익에서는 전체 상장사 중에서 40%를 넘었던 적도 있고 반도체 섹터를 통틀어서 본다면 그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적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미국의 S&P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시총 상위주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갈 뿐 그 외의 종목들은 이평선 200일선 아래로 이미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러한 것들을 좀 따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올해 제가 머지않아 또는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올해 주말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공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지수를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의 우상향은 나올 수 있으나 종목들 면면을 봤을 때에는 재미없는 시장이 내년 또는 후년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있는 기업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M&A 등을 활발하게 펼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있어서는 피인수되는 모습들로서 기업의 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그러한 모습들이 미국 S&P 지수에는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았을 때 꼭 기업을 좀 선택을 하실 때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비중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올해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시장이 조금 어려워진다라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네. 기업이 이익이 얼마나 잘 잡히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의미 있는 비중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뉴스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을 앞으로 고를 때에도 실제로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종목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믿을 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꼭 보시는 게 좋겠다. 실적과 관련된 뉴스 좀 토픽으로 꼽아주셨고 우리 민 부장님은 네, 사실 뭐 인상 깊은 뉴스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뭐 코스피 3,000, 뭐 코스닥 1,000 사실 이제 1,400까지 코스피가 빠졌다가 3,000 네. 됐으면 그게 좀 인상이 깊을 수 있지만 이미 지금 올 한 해 내내 이제 3,000에서 그냥 박스권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데 뭐 코스피 3,000과 코스닥 1,000이 뭐 인상 깊은 뉴스인가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코스피가 4,000, 5,000 간다면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인상 깊은 이슈를 제가 개인적으로 꼽아보자면 우리 서경혜 부장들에서 로봇 관련된 이슈 다루고 나서 상한가 연속적으로 기록한 거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240조를 미래 먹거리로 투자를 진행하는데 우리 반도체, 바이오, 로봇과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저는 최근에 가장 인상 깊은 이슈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상반기에는 애플카 이슈가 우리 시장을 좀 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카. LG전자도 상한가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연초에는 애플카 이슈, 그리고 연말에는 게임과 그리고 그 게임이 과거에는 과금을 해야 되고 재미 요소를 위해서 우리가 게임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앞으로는 게임에서 P2E,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게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영역이 하반기에 좀 가장
좀 인상 깊고 종목으로도 가장 글로벌적으로 시세가 많이 좀 발발한 그런 테마가 이제 제가 발제를 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진행할 로봇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연초 애플카 이슈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우리 P2E 게임과 NFT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올 가장 또 인상 깊은 이슈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스피 4천, 5천이 가는 날을 기원하면서 네. 오늘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이슈도 또 편입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기에 다 이제 이야기가 다 담기진 못했지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봤을 때 강세를 보였던 섹터군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공모주, 개인 투자자로서 이 공모주를 또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얼마를 최소로 사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또 파는 게 좋을지 공모주 이슈들이 계속 있어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알면서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는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전문가님들 의견 어떠셨나요? 공모주는 사실 이제 청약을 하면 그렇게 큰 비중으로 이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별 그렇게 이제 크게 저는 이제 생각을 안 했던 부분들이 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카카오뱅크 맞아요. 이제 상장할 때였는데 대부분 이제 굉장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왔었고요.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은행들 우리가 항상 지켜보면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외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도 외인들은 매수세가 조정 이후에 올 거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으로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연기금과 외인들의 꾸준한 매수를 이제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카카오뱅크 또 공략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IPO 하면 떠오르는 게 대여들도 많이 있었지만 카카오뱅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역시 IPO 대여들 이야기가 이번 연도에도 나왔었는데 카카오뱅크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민 부장님 아까 손을 살짝 드신 것 같은데 일단 공모주는 네. 내가 그 기업에 실제 다니고 있어서 내가 우리 사주를 받은 게 아니라면 사실 큰 인상이 낳기가 어려워요. 경쟁률이 몇백 대 1입니다. 그렇죠. 실제 저 같은 네. 경우는 삼성물산이 주식시장에 합병됐을 때, 상장됐을 때, 네. 그때 이제 우리 사주를 받아서 주당 53,000원에 받았는데 이게 지금 20만 원까지 가면서 저는 우리 사주 받은 게 정말 나서 이제 바로 이제 퇴사를 하고 우리 사주 정리한 과거력이 있는데 진짜요? 실제입니다. 예. 네, 실화입니다. 우리 사주를 팔기 위해서 퇴사를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SK바이오팜 우리가 작년에도 막대한 주가 상승이 있어서 네, 그랬죠.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우리 가족분들하고 상의해서 퇴사하는 거를 진심으로 고려해 보셔라. 사직서 빠르게 진행하셔라 이야기 드렸는데 자 결과적으로 SK바이오팜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자 제가 기업을 파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자 주가가 98,000원짜리가 27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때 제가 우리 SK바이오팜 임직원분들에게 이거는 정말 빨리 이 퇴사해야 수십억에 대한 10 평균적으로 10억에서 20억 정도 평가 차익이 나셨는데 그거를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근로소득을 진행하는 것보다 지금 고가에서 파는 것이 더욱더 큰 시청자분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예. 실제로 27만 원짜리가 지금 9만 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15억이 수익이었으면은 5억으로 10억이 손실인 거예요. 1억 동안, 1년 동안 우리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이 연간 10억을 벌기 힘들죠.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빨리 파는 게 이득인데 저는 그거를 작년에 우리 SK바이오팜이든 특정 공모주든 우리 공모주가 많이 올라갔을 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일단은 고가 퇴사를 하면은 우리 사주 1년 보유 예수가 풀리기 때문에 퇴사해서 고가에 청산하고 그다음에 재입사하는 건가요? 다른 또 이직을 또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예.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윤리적으로 우리 회사에게 충성을 다하고 중요하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영리하게 우리가 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다라는 관점에서 네. 주식의 매도를 진행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럼요. 고가에서 팔고 저가에서 사는 게 맞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일단 공모주 SK 바이오팜 공모주를 참여하신 분들 우리 사주를 받으신 분들은
주가 5만 원대 받았는데 30만 원까지 갔으니까 정말 10억, 20억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네, 이벤트였겠지만. 예, 다른 공모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몇백 대 1이기 때문에 네. 사실 막 40억씩 넣어야 뭐 2천만 원 네, 받을 수 받을까 있었고, 말까요? 네, 받을까 그렇죠. 말까?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모주로 자금이 몰린 건 알겠습니다. 근데 많이 몰렸기 때문에 남들이 다 돈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뭐 실제로 돈을 벌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만큼 네, 실제로 내가 그 회사의 직원으로 우리 사주를 받은 게 아니라면 사실 뭐 실효성이 없었겠다. 뭐 와닿는 건 사실 없다. 네. 좀, 네,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소하게 공모주에 청약을 하셨던 기억은 있었겠지만 이게 유의미한 수익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제가 민 부장님께 뭔가 버튼을 잘못 누른 것 같이 이야기를 막 쏟아내셔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2021년 여러 가지 키워드로 또 시장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잘 정리해본 만큼 2022년 수익을 내시는 데 있어서 발판으로 삼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좀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오늘 준비해주신 이슈가 또 있어서 이 부분을 빠르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자는 이 부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이슈를 준비해 주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2021년에도 핫했던 키워드 메타버스, 내년 상반기를 주도할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주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좀 쉬고 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그 흐름이 유효하게 이어질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뭔가 이 월말이 되면 새로운 테마군들이 좀 형성이 된다든지 네. 월 초에 이제 형성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지금 뭐 7월 달부터 6월 달부터 7월 달 하락장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테마 하면 결국 뭐 메타버스 네. 거기다가 이제 이후에 NFT까지 붙고 게임주들, 엔터주들 뭐 할 것 없이 컨텐츠 관련 종목들까지 수혜주다 해서 다 같이 막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큰 테마로 자리를 잡았고 종목도 뭐 한 5, 6개가 아니라 거의 뭐 한 20종목 이상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엮이면서 올라왔는데 테마 순환매로 후발주들이 최근에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쪽 테마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에 이제 대장급들로 있었던 종목들 역시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여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가권에서의 이제 상승 흐름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뭐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렸던 뭐 그 컴투스 홀딩스 같은 그런 종목도 있고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추세는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과연 앞으로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테마는 아니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뭐 어제 오늘의 또 이런 강한 상승 거기에다가 또 삼성의 그 자회사로 있는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삼성 넥스트라고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양한 그 창업 기업들에게 이제 벤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기업들에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쯤에 이제 나왔던 기사가 보면 이제 텔레포탈이라고 해서 벤처 기업인데 이 삼성 넥스트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 뭐 레디 플레이어 미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이게 이제 뭐 아바타로 이렇게 네. 만들어주는 뭐 그런 뭐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을 잘 안 써봐서 뭐 확실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와닿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긴 한데 네. 어찌됐든 이제 대기업이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 분명히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2024년까지 네.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950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2024년이면 이제 올해 거의 다 갔으니까 그렇죠. 이제 한 뭐 2년? 네. 뭐 2년 정도? 네. 뭐 길어야 3년 정도인데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테마가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큰 테마들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에서 뭐 길게는 또 조정기 거쳤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한 3년 정도 가는 경우들도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테마 내에서 순환매, 이 메타버스라는 큰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까? 내년에도 이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템버거 된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주도를 했던 대장주급들은 너무 네. 많이 올랐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 주제를 좀 발제하게 됐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수익률 쌍두마차라고 불리더라고요. 메타버스랑 NFT와 관련돼서 엮이기만 해도 종목들이 쭉쭉 잘 가줬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에는 정말 메타버스와 NFT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관련된 종목들도 다 우리 부장님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허 부장님은 산업적으로 좀 어떻게 키워드 보고 계십니까? 산업의 트렌드로서 메타버스라는 주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 누누이 드리고 있고요. 그간 방송을 통해서 산업을 짚어드릴 때에 공통 분모로서 메타버스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OLED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카메라 모듈도 그렇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모두 다 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산업적으로 그리고 부품적으로 모두 다 필요한 곳이다라는 말씀을 수식 어구처럼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메타버스 산업의 트렌드로서 주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2년 가깝게는 내년 상반기에도 유효할 거라고 보시나요? 흐름에 대해서?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 부장님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메가 키워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혹은 NFT 관련주들 뭐 이런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은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앞으로 게임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과금을 해서 유저들이 게임사한테 매출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게임사가 유저들의 돈을 벌게 해주겠다. 기존에 중앙화되어 있는 게임사의 정책이 바뀌면 유저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유저 중심으로 유저가 만든 캐릭터를 NFT화 시켜서 캐릭터를 현금화시키고 유저가 취득한 게임 내의 보상과 아이템들을 다 NFT 시켜서 게임 내의 부동산 다 NFT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실제 돈을 벌게 해주겠다. 우리가 유저들이 돈을 쓰고 재미만을 위해서 게임하는 게 아니라 게임사가 유저 중심으로 돈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NFT화 시켜서 그런 게임 아이템들 거래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나는 포부 때문에 게임사들이 전부 다. 자, 앞으로 우리가 만들 게임들, 뭐 도깨비나 여러 가지 신작 게임들의 네. 뭐 이런 NFT, P2E 관련된 그런 개념들을 도입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제 말만으로 주가가 몇백 %, 많게는 정말 10배거,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적이 나왔느냐를 우리가 본다면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다. 자, 작년을 돌아봐 보시면 자, 코로나가 위기가 터졌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접종을 했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백신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치료제 만들겠습니다. 했던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100개가 넘어요. 그 기업들 주가가 다 1000%, 몇백 % 다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 그중에서 실적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종목들은 지금 과거의 시세를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자, 물론 뭐 이 중에 일부 기업들은 실제 백신을 만들거나 실제 치료제를 만들거나 혹은 우리 진단키트 관련된 네. K진단키트 수출량 굉장히 늘어났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죠. 그렇게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말고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정말 이슈만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결국에는 폭등한 고가에서 어려움에 취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리스크를 굳이 감수할 좀 필요가 없다라는 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 자, 메가 트렌드인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대감만으로 폭등한 고가에 위치한 종목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자, 바닥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NFT,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P2E 관련된 이슈로 이제 바닥에서 부각이 된다면 그런 종목들은 아직도 공략 유효하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뭐 엮이기만 해도 상한가가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메타버스나 NFT와 관련돼서 엮이기만 해도 종목들이 시세가 분출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기술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 실체가 있는가, 돈의 실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메가 트렌드인 거와 별개로 종목별로 옥석가리기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메타버스가 가장 매력적인 게 확장성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 산업과도 여기랑도 엮여도 괜찮을 것 같고 게임, 엔터,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엮여서도 잘 갈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2022년에 관련돼서 종목들이 앞으로 잘 갈지가 궁금하면 지금 현재 대장주랑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도깨비 이야기를 하셔서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 네. 바닥에서부터 160% 수익이 난 종목으로 유명하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60%밖에 안 났을까요? 아, 그래요? 더 자, 났나요? 1000%가 났죠. 1000%. 아, 1000%가 났군요. 제가 기준점을 잘못 잡았나 자, 봅니다. 일단은 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가 7,000원이었는데 네. 지금 24만 원이니까 아, 10월에 한 160%가 달에. 아니라 아. 160%의 20배. 네. 거의 뭐 3,000%가 났습니다. 아, 한 달에만 160%였던 아, 거군요. 한 네, 달에만. 160%. 네, 네. 아무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럼 앞으로는 네. 주가가 좀 쉬어야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올까요? 궁금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밝혀드리면 예, 예. 결국에 자 인터넷 이용자 수가 많아야 됩니다. 구글, 그렇죠. 뭐 스마트폰 쓸 때 안드로이드냐, 뭐 애플의 그런 OS를 쓰느냐, 컴퓨터를 쓰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쓰느냐, 뭐 리눅스를 쓰느냐, 유닉스를 쓰느냐, 결과적으로는 이용자가 많아서 그 플랫폼을 장악하면 그 기업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업체일 뿐인데 사실 쿠팡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런 점유율을 높이고 이용자 수가 많아지니까 공룡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구글, 자, 뭐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용자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애플 전부 다 뭐 맥북이든 우리 아이폰이든 그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뭘로 엮여 있죠? 뭐 애플 혹시 쓰시나요? 네. 어플 받을 때 뭐 쓰세요? 이름이 뭐죠? 애플 제가 안 스토어요? 써가지고. 애플 스토어. 네. 그러니까 애플 스토어나 이런 플랫폼으로 애플의 이제 애플만 쓸 수 있는 네, 그런 플랫폼으로 맥북과 스마트폰과 뭐 애플 탭, 뭐 갤럭시 애플 탭, 아이패드. 아이패드, 네. 네, 우리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데 네.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카로 전환해서 모든 자동차도 전자기기화를 시켜서 이제 플랫폼에 대한 그 유저를 이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도 사실은 자, 위메이드 뭐 도깨비 뭐 관련 게임 하셨는데 네네. 위메이드가 도깨비인가요? 하여튼 이제 뭐 관련된 게임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용자 수가 많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아직까지는 아, 펄어비스가 도깨비군요. 네, 네, 펄어비스가 네, 이제 도깨비였죠. 네, 그래서 네. 이용자 수가 많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실제로 글로벌 메타버스 게임주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노블록스는 네.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청소년분들이 굉장한 점유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뭐 Z세대도 더 어린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카카오톡을 거의 모든 성인들이 쓰는 것처럼 미국의 어린 친구들이 전부 다 노블록스를 쓰니까 그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해서 노블록스가 지금의 그 메타버스 대장, 네. 메타버스 게임 대장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자 아직까지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뭐 전부 사용하는 그런 이용자 수가 높은 뭐 도깨비나 신작 게임들은 아직까지는 나타나는 게 없지 않나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메타버스건 NFT건 결과적으로는 이용자 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노블록스 이용자를 뛰어넘는 혹은 네. 유튜브를 뛰어넘는 혹은 뭐 애플의 그런 팬층을 뛰어넘는 이용자는 아직 메타버스 세계에서 과거에 한 뭐 20년 전에 싸이월드 말고는 없지 않나라는 좀 견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지치기를 해보죠. 제가 위메이드 이야기를 했던 것은 NFT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실체가 없더라도 키워드가 엮이면 그렇게 바닥에서 1000몇 프로가 갈 정도로 시세가 강했는데 그럼 2022년에는 옥석가리가 진행될 거면 진짜 이 기술로 돈을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에서 뭔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돈을 벌고 상품을 팔려면 그게 구현되려는 기술 장치들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여기서
뭐가 순서대로 갈 것인가, 좀 순서대로 봤을 때 장비 쪽이 가진 않을지 혹은 뭐 XR, VR 뭐 이런 쪽이 가진 않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옥석 가리기가 어느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장님들? 앵커님이 네. 너무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딱 알고 계셔가지고 깜짝 그런가요? 놀랐는데 네. 테마는 항상 어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테마들을 생각해 보면요. 네. 기대감이 처음에 형성이 돼서 주가들이 막 급등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대장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산업에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별되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메이드라든지 가장 이제 대장급으로 움직였으니까 위메이드, 그다음에 뭐 위즈웍 스튜디오,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이런 네. 종목들이 올라갔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출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네. 게임에서의 이제 P2E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임 게임 회사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거를 갖다 활용할 수 있게끔 플랫폼화 시킨다라는 기대감이 컸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게임들의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좀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P2E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받았다 생각이 들고 뭐 네. 위즈웍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 같은 경우는 맞아요. 네. 명확하게 이제 VFX라고 해서 이게 이제 CG라고 하죠 보통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특화돼 있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나 이런 거를 기반하기보다는 이제 메타버스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시대가 온다라면 이런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입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테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대감에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장주들이 일단 오르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뭐 부품주, 소재주, 장비주 뭐 이런 식으로 가듯이 메타버스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한 940조 정도의 그런 큰 시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테마 내에서의 순환매가 돌면서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대장급들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살아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뭐 컴투스 홀딩스처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네.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 가야지 가는 게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일 거고 오늘 우리가 보면 코세스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네. 바닥권에서 이제 뭐 별로 오르지 않았던 종목, 그 다음에 비트나인이라는 뭐 이런 기업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거의 상가 들어갔다가 좀 그러니까요. 밀렸던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테마 내에서의 순환매가 돌고 기존에 크게 갔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바닥권에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핑거 같은 뭐 이런 기업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 특징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의 흐름도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그날의 특징주라고 하면 수급이 확 몰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 올랐던 것들을 보면 미디어 산업과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2022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수 촬영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메타버스랑 접목이 되면 더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우리 허 부장님이나 민 부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이나 혹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네, 먼저 이야기하시죠. 말씀하십시오. 일단 뭐 제가 뭐 이야기를 드리면 예. 일단은 뭐 우리 삼성전자에서 이제 삼성전자 자회사 이제 벤처 캐피탈 업체가 네. 이제 뭐 아바타의 미국 기업을 뭐 인수했다, 뭐 투자했다, 인수라기보다는 투자를 진행했다 투자, 예. 라는 이슈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 테마 부장님께서 좀 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딱 2개 종목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자, 코세스와 비트나인이 우리 시장에서 이런 관련된 이제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테마로 좀 부각이 됐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 세계가 사실은 뭐 PC가 도입이 돼야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가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게임사가 있고 하는데 컴퓨터가 있어야 메타버스의 모든 세계에 가능하죠. 접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XR 기기가 필요한데 아직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거의 99% 가까운 기기가 헤드셋이 네. VR 정도의 그런 헤드셋입니다. 아, 그거 어지럽더라고요, 또. 네. 네, 해보니까. 근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지인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 좀 체험을 해봤는데 어때요? 굉장히 이건 신기술이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VR이 이제 그 뭐지? 그 증강현실과 뭐죠? 네. AR, VR 말씀하시는 VR, 건가요? 네, 예, 예. 가상현실. 가상현실, 네, 증강현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네. 그 기술이 접목돼서 정말 확장현실, 정말 메타버스 세계, 우리 영화 속의 아바타처럼 정말 내가 그 게임 내의 아바타처럼의 뭔가가 펼쳐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기술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애플이 이제 VR, XR이 아니라 VR 기기를 출시하고 2024년도에 XR 기기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먼저 보급이 되면 네. 그 다음에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곧 유저 수에 달려 있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장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이 메타버스가 접목했을 때 더 시너지가 좀 빠르고 많이 날 것 같은 부분, 미디어, 엔터, 게임, 뭐 이 외에도 혹시 보고 계시는 쪽이 있으십니까? 뭐 OTT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요. 혹시 어느 부분이 좀 더 시세 탄력이 좋을지. 일단은 뭐 교육적인 부분들이나 뭐 사실 뭐 교육도 우리가 굳이 대학교에 가서 네. 수업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뭐 메타버스 세계에 접속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나 사실 배우는 내용이 똑같으면 그런가요? 집에서 편안하게 또 네, 배워도 저, 되지 않을까. 저 오프라인 세대여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뭐 교육이든 우리 업무든 그렇죠. 굳이 우리 뭐 코딩하는데 혹은 보고서를 쓰는데 굳이 사무실에 와서 해야 되나? 저희 방송도 그렇죠. 저희 방송도 이제 아바타들이 나와서 이렇게 저희는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메타버스 세계에서 만납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뒤에서 우리 PD님은 절레절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석영버스 괜찮은 거 같아요. 석영버스요? 네, 석영버스. 메타버스 말고 석영버스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죠. 누가 투자해 줄런지. 우리 허 부장님은 혹시 보고 계신 쪽 있다면? 네, 뭐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뭐 반차 버스라는 게 반차 버스요? 나오고 있어요. 네. 반도체 아, 이렇게 해가지고 반차 버스가 22년도에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송에서 워낙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경제TV 유튜브 다시 보기를 들어와 보시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누가 가장 먼저 소개를 했느냐, 산업부장이 6월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1일 LG이노텍, 6월 2일 자이언트 스텝, 6월 3일 네이버를 말씀을 드리면서 메타버스의 하드웨어는 LG이노텍, 메타버스의 컨텐츠는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의 플랫폼은 제페토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LG이노텍을 6월 1일자로 말씀을 드렸고 6월 2일자의 자이언트 스텝을 차트로 열어놓고 본다면 그간 말씀을 드렸을 때에 소개를 드렸던 작전 리포트와 서경의 부장들 이전 주유소 플랫폼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후로 약 300% 이상의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 이 기업 역시 여러 엔터사들과 그리고 광고 그리고 휴먼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 AI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력이 있고 그리고 리얼타임 엔진이라고 하는 기술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차트상 저위험 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미래 먹거리 메타버스 리얼타임 엔진이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 매력적인 기업이다. 하지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아주 작은 실적이 발생을 하고 있었지만 초창기에 꼽아드렸던 전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앞서서도 실적에 대한 중요성들을 많이 부장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산업적으로 이 메타버스 서비스나 자율주행 IoT 그것을 넘어선 AIoE 여러 가지 기술들에 있어서 이 서비스를 실현할 기능들 그리고 인프라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떠오를 만한 반차버스 이런 것들 나오실 거예요. 네. 자세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 산업부 발제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가 그냥 구름 위에 뜬 구름 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그 느껴지는 부분들이
종목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옥석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일 산업부 발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뚝딱 갔네요.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열려 있으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우리 부장님들이 준비해 주신 내일장 전략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발제자이신 부장님은 이 부장님이셨습니다. 내일장 핵심 포인트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테마 부장님이신 이 부장님은 무리한 매매보다는 쉬어가자라고 연말에 맞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허 부장님, 산업 부장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땡땡땡 기대라고 또 퀴즈를 내주셨네요. 상한가 부장님이신 민 부장님은 인생도 주식도 이것에 달렸다 철학적인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대명사로 좀 치환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궁금하다 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 열려 있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다음 시간 우리 민 부장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